네, 저희 오늘 9장 성격 이론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저희 8장 삐아제 인지 발달 시작하다가 저희 마치게 되어서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하고 콜버그라는 사람의 도덕 발달 그거 좀 더 살펴보고 9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장 인지 발달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은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나뉩니다. 감각 운동기는 여기 교재에 보시면 336쪽에 인지 발달하고 피아제의 이론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피아제의 4단계 중 첫째는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세계에 대한 정보, 즉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감각하는 능력, 그리고 운동하는 능력을 사용해서 세상을 지각하게 된다, 해석하게 된다, 알게 된다. 이래서 감각운동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식이란 말, 제가 학기 초부터 도식이란 말을 종종 쓰기도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스키마라고 나오고, 그 다음 째 줄에, 그리고 우리 학습과 기억에 갔어도 도식이라는 용어가 벌써 한번 나왔었습니다. 212쪽에 그렇게 나왔었는데, 도식이란 세상에 대한 이해하는 방식, 이제 제 표현이고요. 세상을 해석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결국 개인적이다, 즉 주관적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세상을 해석한다. 이 해석을 우리 앞에서 배운 용어로 하자면 감각과 지각할 때 지각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물론 지각은 인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감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또 우리 정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죠. 우리 동기 정서와 관련해서 정서가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 정서가 인지에 또 죄송합니다. 지각에 인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예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자신이란 말 주관적이다 해석한다는 것이 지각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해석을 세상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나름 이론이 있다는 거. 이게 지식 기초였지만 이론이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주관적인 나름대로의 각자가 가진 그 이론, 심리학적 이론 해서 상식 심리학 이런 이름으로 제가 소개를 했고 그때 이제 도식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 도식입니다. 근데 이 도식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세상에 대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이론이 변화하고 그런 이론이 또 결국은 해석하는 방식도 계속 변화시키면서 우리 자기 자신의 인지가 변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갖고 있는 도식에 내가 세상을 경험하는 내용이 그것과 일치할 때는 동화, 그래서 나가 갖고 있는 도식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우리 과학적 이론할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론이 더욱더 검증되어진다. 이러면은 동화라 얘기하고 어 그런 도시가에서 세상을 이해해 보니까 세상의 그런 경험이 나의 도식과 불일치하더라. 그래서 경험이 왜곡될 수도 있지만 내 도식이 지금 내가 더 알아나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설명하기에는 지금 내 도식이 잘못됐구나. 변형을 해야 되겠구나. 즉 도시를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우리 과학 이론과 관련해서는 그 가설 검증을 통해서 그 가설이 지지되지 못했으니까 이 이론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폐기하든지 그런 거에 상응한다 볼 수 있죠. 과학적 이론이 변하는 거나 우리 개인적인 그런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또는 제가 각자 나름마다 70여 개의 심리학 이론이 있다 했는데 그런 비유적으로 얘기한 그런 것들 그런 이론들도 계속 끊임없이 변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발달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식이 변화되어야 할 경우를 조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는 나의 도식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조절은 나의 도식이
변화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 336쪽에 두 번째 단락,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줄에 제가 읽었었죠. 네 번째 줄에 도시란 말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이제 도시에 대한 개념 정의, 제가 여기에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왜 이러한 도식, 달리하면 이론이 필요하냐. 즉 우리는 예측하고 미리 예측하고 그 상황이 나에게 맞게끔, 달리하면 내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나가는데 적응적이게끔 통제를 하고 싶어요. 뭔가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도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져야 하고 가지는 것이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도식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경험에 의해서 생겨난다 했는데, 그런 경험에 의해서 생겨난 도식은 음, 도식은 후천적으로도 어, 생겨나지만, 즉 우리가 배웠던 학습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기억이란 형태로 도식이 뭐 어떤 식으로든 형성되겠죠. 그리고 또한 선천적으로 잘 달리하면 진화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도식을 타고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두 개는 살아가는 동안에, 발달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계속 도식을 바꿔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선천적인 것과 관련해서 특히 후천적인 또 거기에 관련되지만, 선천적인 것과 관련해서 도식이란 것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학기 초에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마이클 셔머, 자기 기만의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테드 동영상에 올라왔던, 그걸 제가 보라고 그렇게 어, 소개해드리고 강조했던 거,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336쪽에 세 번째 단락 읽기 전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인데, 세 번째 단락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러한 도식, 즉 이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새로운 상황, 경험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통제하는데 그런 도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영화가 동물 인형을 잡아당겨서 거기에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런 관찰은 물리적 대상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영화의 이론에 통합되어서 이후에 또 다른 물건들을 조작하는데, 즉 예측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이 경험이 통합되어지고 도식이 또 기존의 도식이 더 공고해지는 것을 동화하고, 337쪽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조절과 관련된 예로, 만약에 아동이 그 교재 나인대로 개의 꼬리를 잡아당긴다. 그럼 개는 자기로 오지 않고, 그죠? 반대 방향으로 달아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장난감 인형과는 달리 이런 물건을 잡아당길 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도식대로 반드시 그렇게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또 개와 관련된 어떤 경험에 대한 도식이 변경되어지겠죠. 즉 기존에는 인형이든 개든 그냥 다 동일한 하나의 대상으로 봤다면은, 그것이 우리 언어와 인지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그런 경험을 토대로 그죠? 개념 범주화가 생기면서 같은 대상이라도 이것이 인형과 개는 다르구나. 좀 더 이제 인지가 발달하면은 생물과 무생물은 다르구나. 그럼에 따라 그들하고 나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것이 보여주는 결과가 달라지겠구나. 그에 따라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겠다는 예측과 통제가 바뀌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도식이 변화되는 과정이니까 조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감각운동계, 감각하는 능력과 운동하는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난다. 여기 지금 감각운동기는 우리 교재 쪽수로는 319쪽에 해당할 텐데,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면은 태아기는 출생 전, 영아기는 2살까지, 그리고 유아기는 입학 전까지, 그죠? 2에서 7세니까. 그리고 아동기는 7에서 12세니까 바로 이제 초등학교 해당할 테고, 청소년기는 말고 중고등학교, 그죠? 12살에서 18살까지. 그 성인기 안에 진입기는 바로 여러분 대학생 시절. 그리고 초기는 35. 그럼 중기는 65세 정년 전까지, 후기는 65세 이후, 이렇게 나뉜다고 앞에 그렇게 소개해 놨는데, 염두에 두시고 우리 337쪽에 지금 표 8-2에 나와 있는
그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를 정리해 놓는 그것을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감각운동기는 바로 어디? 출생 후 2살까지 영아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영아기. 거기 써놨죠. 337쪽 표 8-2의 단계하고 감각운동기 출생부터 2세까지니까 금방 제가 319쪽에 해당하는 거기에 써놓은 걸 보면은 영아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아기 2살까지 2살 같으면 언어가 지금 이제 막 발달하는 시기고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대상 영속성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대상 영속성까지 제가 얘기했는데 이걸 얘기를 하면서 언급 되겠지만 2살까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수준의 어떤 의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그리고 뭐 좀 전에 뭐 인형도 얘기하고 뭐 강아지 꼬리도 얘기했지만 그런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인지적 개념, 즉 우리 언어와 인지할 때 갖고 있는 그런 고등한 달리 하면은 추상적인 그러한 언어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말 그대로 감각 능력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막 알아가는데 그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입 그리고 보는 것, 그리고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감각과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때 이들이 이런 도식을 갖고 있다 할 때 그런 세상을 이해하는 이론이라든지 그 도식이 동화가 일어난다, 그 도식이 조절이 일어난다, 이 대상 영속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갖고 있는 그런 의식적 수준에서의 그러한 경험들은 아니겠죠. 의식 무의식 크게 대별해서 얘기하자면은 그냥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난 것이다. 말 그대로 감각과 운동 수준에서 생물학적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점점 이제 인지가 발달하고 언어도 발달하고 이제 여러분이나 저처럼 성인에 해당하는 그런 언어적 인지 과정이 있게 되면은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세계관, 인간관 뭐 같은 말이겠죠. 이론이나 세계관, 인간관이나 그런 것이 나는 무엇이다 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내 스스로도 자각할 수 있고 그죠? 그러한 나의 인간관, 세계관, 즉 여기서 얘기한 도식이라는 이론이 내가 뭐 왜곡되었다. 예전과는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도 그죠? 동화 조절이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자각도 할 수 있겠고 대상 영속성 관련해서 어떤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느냐, 그 존재가 지속하느냐, 그렇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언어적으로 의식하고 자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영아기 때 일어나는 이런 감각운동기는 우리와 같은 그런 의식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런 중에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선천적인 것을 바탕으로 후천적인 그런 경험, 좀 전에 인연과의 관계, 뭐 강아지와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고 형성되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대상형 속성.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양말을 서랍에 넣고 뭐 나중에 확인하고 그런 것들 읽어봤었는데 교재 337쪽에 새로 시작하는 단락. 첫 번째 단락은 뭐 중간에 잘렸으니까 이걸 첫 번째라 얘기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압니다만 어쨌든 337쪽에 새로 시작한 단락 거기 보면은 양말을 서랍에 집어넣고 닫았어. 보는 앞에서. 그러고 다시 열어봤는데 양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 같으면 이게 어디 갔지? 이 서랍이 밑이 뚫렸나? 뭐 아니면 서랍 안에 뭐 고양이가 있어서 양말을 물고 갔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없다는 것을 의아해야 할 텐데 지금 감각운동기 애들은 그걸 의아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있던 사물이 사라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어텐션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때 얘기하는 어텐션 주의도 의식적인 어텐션은 아니겠죠. 감각운동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어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그 하위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의 자동적이라 얘기할 수 있는 생물학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어떤 주의 어텐션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운동기 영아 2살까지는 대상 영속성이라는 이러한 소위 개념이 없다. 이러한 경험이 없다. 즉 그러면서 2살 지내는 동안에 아까 뭐 인연과 의 관계, 뭐 강아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대상 영속성이 점점 생겨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7조의 표 8-2에 보시면 거기 특징 안에 보시면 대상 영속성을 이해하게 되는 시기다. 없다가 이제 생겨나는 시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혹시 조카가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뭐 2살 내외라면 한번 해보고 얘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 했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대상 영속성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 영속성이 그것이 언어적 의식 수준에서
자각을 하든 하지 않든, 그죠? 뭔가 내가 경험한 것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런 용어를 빌리자면은 기억이란 게 있어야 되겠죠. 경험을 통해서, 그죠? 뭔가 학습, 배운 것이 기억이란 형태로 우리가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정신적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프로세스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억에는 우리 그때 예전에 학습과 기억 소개할 때 단기 기억이란 것이 있고 장기 기억이란 것이 있다고 얘기했었어. 그런데 단기 기억은 곧 이제는 자급 기억이라 부른다 얘기를 했었어. 바로 이 대상 영속성이란 것이 언어적인 수준에서의 그러한 의식이든 비언어적 수준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기억이든 간에 그것이 대상형 속성이 생기려면은 이 경험했던 것이 일정 시간, 그것이 그죠? 1분이 되었던 1시간이 되었던, 그죠? 단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한 30초, 그죠? 30초 이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뭐 1분 정도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장기 기억이 될 텐데, 이 장기 기억이 다시금 자급 기억상으로 떠올라야지만이, 즉 장기 기억이 자급 기억상에서 처리되어야지만이 그것이 내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식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소위 대상 영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의 경험을 할 수 있겠죠. 내 눈에서 뭔가 없어지더라도 그거는 존재해라는 것을 내가 현재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려면은 이 자급 기억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자급 기억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우리 뇌 할 때 배웠던 이게 이마 쪽이고 뒤통수 쪽이라면은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쪽에 있는 이 음, 전전두엽 또는 전전두엽 피질이, 이것이 발달해야지만이 가능한데, 바로 지금 감각운동기 태어나서 2세까지는 아직 이 전전두엽 발달이 여러분이 저만큼 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뒤에 살펴볼 아동기나 그죠, 청소년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영속성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서 2세까지 자라면서 이것이 점점 이해되어진다. 이렇게 우리 앞에 배웠던 기억이란 것하고 뇌와 관련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전조작기입니다. 전조작기는 그 337쪽의 표 8-2에 보시면 2세에서 6, 7세까지니까, 그러니까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취학 전 기간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조작기는 뭐냐면은 조작기 이전이란 뜻이에요. 즉 조작기가 뭐냐면은 바로 구체적인 조작을 하는 것을 구체적 조작기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구체적 조작기인데, 이건 바로 초등학교 시절이 이제 구체적 조작기예요. 우리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구체적 조작기 하기 전 단계라 해서 전조작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전자가 이런 전자가 되겠죠. 그죠? 전조작기. 그래서 구체적 조작을 못한다라는 뜻으로 붙여진 것이고, 이러한 전조작의 특징은 보존 개념이 없다. 그리고 중심화라는 현상이 있고, 또 가역성이 없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요건 이제 보려고 해요. 자, 보존과 관련해서는 뭘 보냐면은 우리 338쪽에 보시면 텍스트 안에도 있습니다만 쭉 찾고 읽어보느니 우리 간단하게 338쪽에 그림 8-4를 보시면 여기 액체양의 보존 개념에 관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조작기에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감각운동기에는 이거 다 안 되는 것 당연하죠. 이런 인지적인 그러니까 발달이 안 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이후에 살펴볼 구체적 조작기, 이제 초등학교 시절 좀 되면은 이거는 이제 되어지는데, 지금 초등학교 시절 이전, 즉 구체적 조작기 이전, 즉 전조작기에는 지금 그림 8-4에 보이는 이런 보존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먼저 보면은 1단계에서는 어때요? 같은 크기의 컵에 같은 높이의 액체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아주 좁고 더 긴 컵이 하나 있어. 그래서 두 컵 중에 하나를 긴 컵에다 따르고, 그다음째 이 짧고 넓은 컵하고 좁고 긴 컵 사이에 두 양이 같으냐 다르냐 물어보면은
전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것이 다르다고 그래요. 즉 뭐 좁고 긴 거기에 있는 액체가 더 많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주스라면은 "어떤 거 먹을래?" 하면은 좁고 긴 이것 "그것 더 많다고 나 많은 거 줘. 많은 거 먹을래." 이렇게요. 여러분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 기억난다면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조카나 하여튼 애들 이렇게 그런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했을 텐데 엄마가 뭘 먹을 걸 과자를 사든지 먹을 걸 사서 이렇게 형, 동생 나눠 주는데 동생이 그죠? 형 거 먹으려고 형보다 더 많이 먹으려 하면은 엄마가 그죠? 그걸 어떻게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찍 늘어뜨리는 것이라면 길게 늘어뜨렸어. 그죠? "야 이거 봐. 형 거보다 너 게 더 크잖아. 자 이거 먹어." 하면은 애가 금방 좋아서 그거 덥석 받아 먹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뭐 보기도 하고 어렴풋이 기억도 나는데 결국은 그 양이 같거나 오히려 적은데도 그죠? 이 경우처럼 좁고 긴 곳에 담겨지니까 더 많아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길이에 연연해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많고 적음이라는 것을 결정내는 이런 경우를 중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금방 이 그림을 보면서 보존 개념이 없는 거죠. 즉 이것이 컵의 모양에 따라 이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높이가 달라지더라도 그 질 양은 보존된다는 보존 개념이 없고 그 보존 개념이 없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높이라는 여기에만 포커스, 센트레이션 즉 중심화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떤 질적인 면이나 다른 측면에서 그런 양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이 그냥 높이만에만 꽂혀 가지고 그것만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좁고 긴 컵에 담긴 이런 주스가 더 많다고 그것을 이제 선호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중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역성은 지금 이 좁고 긴 컵에 담긴 이 주스를 다시금 원래 그 컵에 따르면은 결국은 두 컵의 양이 같다. 네, 높이는 낮고 넓은 이 컵에 담긴 두 개의 주스 양이 같다라는 것을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역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요런 것들을 바로 전조작기에 이런 개념들이 없다는 거죠. 요것도 여러분 뭐 취약전 조카들 데리고 4 살, 5살 그쯤 되겠네. 그죠? 요즘은 또 모르겠어요. 이게 삐아제 이론만 하더라도 오래되었고 뒤에 이제 그 검증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요즘 뭐 한 5, 6 살만 되더라도 이런 보존 개념이나 그죠? 가역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실험 아닌 실험 테스트 한번 해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특징에만 집중해서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즉 중심화 때문에 보존 개념이 없고 그리고 보존 개념이 없는과 함께 그러한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변함으로써 다른 특징에 있어서는 그것이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가역성이 없는 이런 경우가 전조작기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중심성이다. 우리 교재는 뭐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써 놨습니다만 제가 다른 책에서 교재에서 읽어봤던 자기중심성은 아이들이 이제 꿈을 꾼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할머니를 봤다. 그 꿈에 그다음 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를 보고는 "할머니 어제 꿈에서 나랑 뭐 했잖아. 할머니 그때 뭐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요? 뭐 자기가 꿈속에서 할머니를 봤기 때문에 할머니도 자기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 경험을 세상에 대한 이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기중심성이라 그래요. 요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 자, 구체적 조작기는 구제표 3-7에 보시면 또 특징으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이때는 금방 보존 개념도 있고 그죠? 보존 개념이 있다는 것은 바로 가역성을 알고 그리고 중심화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하나의 특징에만 집착해서 다른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성에서는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바로 이제 초등학교 때 한창 이제 그 포멀한 공식적인 이제 교육 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시기인데 이 구체적 조작기에는 뭐 구체적 대상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 대상 제가 써 볼까요? 구체적 조작기 일단 지웠다 쓰죠. 구체적 조작기는
구체적 대상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이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것을 조작한다.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음. 여기 초등학교 가면은 뭐 요즘은 과학이라 부릅니까?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자연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뭐 물리라든지 뭐 물질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죠? 뭐 생물이라는 이름으로 안 배웠었어요. 자연 안에 뭐 물리, 소위 화학에 해당하는 것, 생물에 해당하는 것 다 합쳐서 그걸 배웠는데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산수도 배우게 되고 그죠? 소위 언어와 인지와 관련된 언어, 인지와 관련된 그러한 사고 교육으로서 뭐 읽기, 쓰고, 말하기 이런 것들 배우고 그죠? 했었죠. 이게 이제 구체적 조작이 될 테고. 그럼 형식적 조작기는 뭐냐? 바로 이 구체적, 형식적. 달리 얘기하면 구체적이 않고 뭐 추상적, 추상적 대상에 대해서 추상적 대상이 되면 뭡니까? 바로 우리 앞선 4장입니까? 5장입니까? 그래서 언어와 인지 얘기하면서 그때 개념, 음, 범주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죠? 추론, 뭐 연력 추론, 귀납 추론 이런 것들 얘기하고 바로 이러한 사고 과정에서 판단하고 의사 결정하고 이런 것들 다뤘었죠. 바로 이 형식적 조작기가 바로 이 추상적 대상, 언어와 관련된 이러한 추상적 대상, 즉 개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고 조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는 추상적 대상에 대한 추상적 대상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한다. 즉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것을 조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역 추론을 한다든지 귀납 추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연역 추론과 관련해서는 그런 뭐 카드가 4가지 있는데 어떤 명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선택하느냐 했을 때 그때는 뭐 2K란 것이 있고 뭐 7, 4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뭐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그 주어진 명제를 확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냐 하는데 이러한 실수가 많다. 그렇지만 뭐 맥주 20세, 뭐 16세 맥주, 콜라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음주와 관련해서 뭐 연령 제한과 관련된 그러한 명제를 확인할 때는 카드를 잘 정확하게 잘 고르더라. 이 경우보다 훨씬 이 경우가 더 성공적으로 잘 하더라. 상대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 그래서 언어와 관련된 추상적인 그러한 조작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어떤 우리 서술지식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연역 추리, 귀납 추리와 관련해서 형식적 조작기의 추상적 대상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일어나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표 8-2에 보시면 11세 이후니까 결국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쭉 성인기까지 다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형식적 조작기까지 다 초등학교 고학년 달리 하면 뭐 중고등학교부터라고 얘기를 하죠. 크게 그냥 뭉뚱그려서 잘라서 보면 중고등학생 이후로 대학생이 되어지고 성인이 되어지고 저 나이가 되어지고 6, 70세, 8, 90세가 되어지더라도 아까 성인기 중에서 이제 그 후기 성년기 65세 이후가 되어지면 다 이러한 형식적 조작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12세 이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중에 뭐 일부만 다 다른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아까 형식적 조작기를 그런 추상적 대상을 가지고 논리적 사고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런 추상적인 가지고 논리적 사고하는 것이 소위 뭐 중고등학생이라 해서 대학생이라 해서 여러분 이제 딱 대학생 해당하고 뭐 저 나이나 아니면 아까 성인 후기라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 이후에서도 일부만 되어진다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뭐
우리가 배우고 한다는 것이 또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뭐 소위 그러한 정규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상적이고 논리적이며 아까 카드 뒤집기 관련해서 뭐 연역 추론 또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좀 수준 높은 인지 발달에 쓰는 게 뭐 최상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지적 발달 그런 사고 능력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갖추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앞선 수업 시간에도 뭐 간혹 얘기했고 뭐 당연히 했을 텐데 바로 여러분이 많이 읽고 생각 많이 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울 때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무작정 외우는 구체적 조작에 해당하는 그러한 식의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이렇게 형식적 조작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떤 도시, 이론 이런 것들을 자꾸 형성해 나가고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인지 발달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수준 높은 사고와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행동, 뭐 삶 이런 것들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피아제가 얘기를 하기로는 형식적 조작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339 쪽에 뭐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중에 나옵니다. 자, 이런 피아제의 주장, 즉 피아제의 이런 인지 발달 이론이 다시금 검증되어야 할 만한, 즉 평가받아야 할 만한 부분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각 단계를 딱 마치고 나면은 그다음 단계로 딱 가고 한 단계를 딱 마치고 나면 그다음 단계로 가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발달 처음 시작할 때 그죠? 발달 이론, 발달에 있어서의 그런 공통된 특징 얘기를 하면서 연속적이다, 누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발달은 아니지만 동기 이론과 관련해서 매슬로의 동기 이론 얘기할 때 상대적으로 생리적 동기가 해결되어지면은 그다음 뭐 사회 심리적 동기 그리고 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동기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100%씩 이렇게 딱딱 졸업하듯이 확실하게 마치고 그다음 단계로 가는 식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그다음 단계로 가지만 또 그다음 단계에 있더라도 그 하위 단계의 어떤 그러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하위 단계 동기에 의해서 그것들을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같이 오버랩 중첩되어서 이렇게 동기라는 것이 우리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는 동기를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한 거지만 여기서는 발달이고 그때는 동기지만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도 공이 같이 적용되어서 인지 발달이 감각운동이 딱 100% 졸업. 그다음 전조작기 넘어가. 전조작기 100% 졸업. 그다음 주 구체적 조작기 넘어가. 이런 식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오버랩 중첩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절 변화와 같다는 거예요. 봄이다 싶은데도 뭐 초겨울처럼 쌀쌀한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야, 이젠 여름이다 싶은데도 음, 뭐 여전히 봄 같은 경우도 있고 야 이젠 여름 끝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다 싶은데도 며칠 동안 되게 그냥 한여름처럼 더운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지금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것들이 그렇게 중첩 오버랩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어 339쪽에 제일 마지막 줄이 됩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게 현대 심리학자들은 발달에 대하여 피아제가 믿었던 것보다 더 연속적이며 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단계 사이를 이동하는 아동은 어느 날은 더 성숙한 행동을 하고 다음 날은 덜 성숙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것이 좀 전에 여기 계절의 비유와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아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이러한 인지적 능력이 획득 또는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전조작기가 뭐 취약 전이라 얘기를 했는데 하면은 뭐 한 6, 7살까지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 6, 7살 되더라도 아니면 5살만 되더라도 보존 개념이나 가역성 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것이 생각보다도 더 이른 나이에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특징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것들이 이제 피아제 인지 이론과 관련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대상 영속성 같은 경우에도 벌써 4개월 전 우리 340쪽 교재 340쪽에 그 피아제 이론 비고츠키 이론이라고 있는 그 바로 위에 줄 내 보시면 4개월 태어난 지 4개월 뭐 그죠. 4개월이면 뭐 배밀이도 못할 나이 같은데 그죠. 4개월 된 영아도 대상 영속성이라는 그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고 또 보고하는 그러한 이제 연구도 있다. 그래서 비아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은 능력을 벌써 일찌감치 갖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생각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